예, 징계 사유 이제 수시로 봅시다. 정말 이제 좀 짜쳐요. 말 그대로. 업무 시간 중에 샤워,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이게 사내 복리후생 제도로 마련된 샤워장에서 샤워를 했다. 이게 사실 전 되게 좀 의문이었어요. 샤워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에서 업무 중간에 업무 관련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면은 이게 징계 혐의가 될까? 그럼 만들지 말았어야지. 쓰질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규범을 만들든가, 가이드를 만들든가, 언제만 사용하실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막상 썼다. 뭐 업무에 지장이 주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안은 그냥 업무 시간에 샤워를 했기 때문에 징계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징계가 타당한지 여전히 의문인데, 아무튼 징계 혐의가 맞다고 이제 뭐 인정했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여행 전날 재택근무를 오날명에서 사용했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입증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집에만 계셨고 실제 병원을 안 가셔가지고 입증 방법이 없어서 좀 곤란했던 상황입니다. 그 부서 운영비로 본인 간식을 구매했다. 이거는 좀 많이 억울했던 사연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커피, 음료,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부서 운영비를 혼자 먹어서 했던 비용인 전혀 아니었어요. 예, 당시 이제 과자를 어느 정도 사고 어떻게 나눴고 하는 내용이 뭐 사진으로도 일부 있고 내용도 있었는데, 이걸 우리 혼자 다 사용해서 먹었다. 다소 좀 납득하기 좀 힘들죠. 약 50만원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였나? 예, 과자를 먹었다 하는데, 정년이 다다른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과자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비로 몰래 간식을 사 먹어서, 이거 되게 좀 코미디스러운 징계 혐의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 과자를 사 먹어서 징계를 받는 회사가 우리가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참 의혹을 많이 제기했죠. 시내 출장을 시외 출장으로 처리하여 시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다. 이 문제도 좀 황당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출장 거리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내비를 예를 들어 무슨 뭐 티맵을 사용할지, 뭐 네이버 맵을 사용할지, 카카오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맵을 사용하면 징계가 되고 어떤 사용하면 징계가 안 되고 좀 이상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출장지를 기준으로 뭐 출장지 건물을 뭐랄까 본 사옥을 기준으로 하면 괜찮고, 가고자 하는 뭐 별관들 기준으로 하면은 뭐 안 괜찮고 좀 이래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런 거 하고 징계한다. 사실은 이게 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징계죠. 이런 걸 징계를 다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회사는 강력하게 징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냥 난 징계하고 싶어, 이걸 그냥 의사 표현이에요. 이런 데는 뭘 갖다 줘도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되게 짜치는 걸로 가득히 모아서 징계할 때는 여러분들 강경하게 그냥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뭘 갖다 줘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막박 다 긁어가지고 징계하겠다 가져오는 의욕을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정당하게 다 징계를 풀어내보겠다? 당초에 그분의 목적을 못 이뤘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은 징계사에 계속 보죠. 뭐 시외 출장비 35,000원 식비 추가 수령.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이건 너무 설명 길어지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 부정의 사용. 이것도 뭐 제가 뭐 할 말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밥 먹은 횟수가 많으니까 이 밥이 네가 먹은 게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징계란 기본적으로 징계 규범의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했거나 없어요, 그런 게. 이런 문제였어요. 지방노동위원회. 근데 이제 안타까운 얘기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저희는 좀 되게 황당했는데,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 솔직히 지방노동위원회, 정말 지방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제 개인적 생각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문가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분들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뭐 내용적인 면은 그래도 몰라도,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가치 판단에서는 각각 입장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전문가가 알아야 될 룰이라는 게 있는데 다소 그거를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습니다. 뭐 이 사례도 솔직히 좀 그랬어요.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샤워했다는 뭐 이런 내용들도 뭐 언제 가서 무슨 뭐 샤워를 언제 이탈했다는 거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샤워했죠 5분 정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뭐 거기 위원들 중에도 한 분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잘 안 통해요. 아무튼 뭐 양정도 정당하다 해서 뭐 초심 진호위는 맞다, 뭐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당한 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정말 황당하고 사실관계에 말이 안 되는 건 조금 가볼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근데 판단이 중요해요. 안 될 거는 저는 빨리 그만두는 것도 찬성이지만, 돼야 될 건 좀 물고 늘어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사건이 저는 그런 사건을 생각해요. 예. 주간노동위에서 결국 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인 게 인정되는 결과는 나왔어요. 뭐 결론은 상당수 징계 사유로 삼은 것들이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서인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업무 시간 중 샤워, 이걸 어떻게 징계 혐의로 삼을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게 좀 특징 중 하나가, 어쨌든 이기면은 불복할 수 없어요. 예, 뭔 내용 컨텐츠가 뭐가 됐든 이겨놓으면 불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저희도 의뢰하신 분 중에 뭐 100점짜리를 다 퍼펙트하게 맞아서 이겨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징계라는 특징 때문에 더 그래요. 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든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이 세계의 룰이자 뭐랄까 방침이에요. 저도 그렇고. 예,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가의 여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나?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는. 예. 근데 이겼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든, 뭐 금전적 이득이든 명예 아니면 뭐 응징, 뭐 다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뭐 징계 사유 뭐 많은 수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각한 건 양정. 사실은 요 부분이 좀 많이 좀 포인트가 됐어요. 왜냐면은 좀 웬만하면 그냥 징계 사유는 인정해주자라는 툴이 분명히 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민해하는 건 이런 게 예민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정 기준표가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좀 충실하게 공개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정직 1개월은 굉장히 중징계였고,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이나 뭐 폭행이나 뭐 성희롱도 강력한 내용 등에 대해서 치러지는 징계예요. 근데 우리 아까 내용들 보세요. 되게 짜치죠. 과자 먹었다, 샤워했다, 뭐 출장 거리가 뭐 몇 미터 위반이냐, 다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 징계는 부당하다. 그래서 징계 사유는 일부 있지만 양정이 대지에서는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사유입니다. 사유를 0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양점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에 하는 사건들 상당수가 이게 좀 힘든 이유가 100점짜리를 맞아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징계 자체가 굉장히 경징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기지 않으면은 뭐 이길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징계가 좀 이루어졌고, 내용도 굉장히 짜쳤고, 그래서 이루어진 사례이죠.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건이 해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중요한 거지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 아니다. 오늘 좀 교훈이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유를 줄이고 양정을 부각시켜서 판을 뒤집어내는 케이스도 있다. 이런 성공 사례 또 하나 설명드립니다. 예, 김nom사TV에서는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네이버 카페 이용해주시고, 카카오톡 뭐 좋잖아요. 편하고. 그 친구 찾기에서 노무법의 시선을 검색하셔서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간단한 거는 빨리빨리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시 얘기드리면, 질문이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는 사안을 가져오시면 빠르게 안내드려요. 예, 무료예요, 심지어 이거는. 예. 근데 다 봐야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담의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면담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짧게 끊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연락처도 나가니까 필요한 질문 정도를 정확하게 해서 질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